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촐하게 만났네요. 요즘 여기 유럽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아프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네요. 그 미국에서 그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이제 다들 광장으로 모이네요. 스위스는 지난주도 그렇고 요번 주 지금 오늘도 대규모 집회가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다 열렸고요. 파리에서 한 2만 명 모이고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다 크게 시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도시들에서 많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2016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이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이 프랑스의 내무부 장관이 경찰이 이제 목 졸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목 졸르는 행위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들이 또 그거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스위스도 2018년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제 마약 소지, 손에도 뭘 쥐고 있었고 입안에서도 코카인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경찰들 그 목 누르기 그걸로 이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어서 그 이제 아직도 재판 중이긴 한데 사실 그때 좀 약간 여론이 끓다가 과잉 진압 아니냐 뭐 이랬다가 멈췄던 게 지금 다시 재점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아시안들이 그 코로나랑 엮여서 이게 인종차별이랑 같이 좀 엮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저는 민낯을 봤다, 유럽인들의. 저랑 저희 아이를 보고 그 한 7살, 8살 된 꼬마애가 신앙, 차이나,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액션을 해서 제가 그 순간 생각을 했죠. 아, 내가 7살, 8살짜리 애랑 오늘 인종차별로 한번 붙어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 했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니까, 그거는 거기에 일하는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엄마인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당할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거는 내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선생님을 모셔서 이 아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내가 차이니즈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인 거가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 병명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학교에 이제 재발 방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프로토콜이 뭐냐. 안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냐. 어떻게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냐.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해서 교사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얘기만 하면은 그냥 다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감정을 누르고 집에 와서 이제 이메일을 쓰는 거죠. 공식적으로. 학교에도 보내고, 교장한테도 보내고, 방과후 센터장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한테도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제 옆에서 그걸 다 처리되는 과정을 봤어요. 아,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구나. 그 전까지는 저희 아이도 뭐 누가 그래도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사회에 저변에 숨겨져 있던 그 인종차별의 그 어떤 오리진 같은 거를 저는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 막 한참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스위스는 디저트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모렌코프라는 그 디저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흑인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설탕 넣은 달걀 크림 이게 되게 폭신한 달콤한 크림이 있고 그걸 까만 블랙 초콜릿을 이렇게 얇게 덮어 씌워놓은 굉장히 유명한 과자예요. 흑인 머리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그 플로이드 사건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그 과자 이름은 이건 너무 옛날에 우리가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인지하지 못했던 때 만들어진 거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두블러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이 인터뷰를 할때
이런 용어로 인종차별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써온 건데 이걸 왜 인종차별이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나는 이 이름을 고칠 생각이 없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이슈가 돼갖고 막 여기 스위스는 이제 크게 슈퍼마켓 그 체인이 딱 두 개 굉장히 큰 게 있는데 하나는 미그로라는 거고 하나는 코옵이라는 거예요. 미그로에서 얘를 철수를 시켰어.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사장 다시 나와서 난 미국으로 철수하든 상관없어 나는 이름 그대로 가질 거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왜 용어가 인종차별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만큼 사회에 깊숙이 숨어있는 인종차별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다. 그러면서 어떤 그 흑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꼬마 때 이게 지금 굉장히 옛날 오래된 과자니까. 근데 내가 꼬마 때 내 반 친구들이 나를 모렌코프라고 놀렸다. 그거 나한테 너무너무 수치심이었다. 이게 정말 싫었다. 이렇게 그런 그 사실 인종차별인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이 사장은 아직 그걸 못하는 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쭈리에는 카페가 또 모렌코프랑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근데 지금 이 과자는 안 바꾸겠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깊숙이 그렇게 숨어있는 알게 모르는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인종차별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얘기는 사실 지금 막 그 플로이드 때문에 그 흑인에 대한 얘기를 다 하지. 맞아요. 네. 아시안에 대한 맞아요. 그런 아니면 정말 유색인종에 대한 전체에 대한 얘기로 맞아요. 안 가고 있어서 흑인 너무 잠잠해. 포커스. 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늘도 그 파리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도 심지어 뭐 유대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걸고 좀 아쉬워요. 그렇게 흑인만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식으로 포커스가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의 노동을 어마어마하게 착취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사회의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유색 인종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커싱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나치 낙서를 해놓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숙사나 아니면 집에 아시안들이 사는 집 앞에 이렇게 나치 소름 을 돋는다. 네, 그렇게 하는 테러들을 가하는 거죠. 너무한다. 세상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거의 위클리로 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뭐 기숙사에서 문 앞에 들어오는데 누가 그 나치 그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위클리로 저한테 계속 보여지거든요. 되게 자주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 대한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같은 거 누가 이렇게 신고했다 그러면 쓰레기 나치 이렇게 그 단어가 나치예요. 모든 그 뭐를 이렇게 잘못됐다 그럴 때 쓰레기 나치한테 오늘 당했어.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아시안들 집 앞에 나치 문양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좀 여태까지 내가 되게 가져왔던 그런 좋았던 이미지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바래지는 게 좀 아쉬워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유색 인종들에 대한 특히나 아시안에 대한 그런 그 인종차별 사건들이 국내 보도에도 많았잖아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아시안들의 보이스를 좀 높이자 해서 이제 그런 단체들, 비영리 단체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당하는 거에서 끝나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유튜브들이나 이런 거. 뭐 오늘 뭐 누구한테 당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는 어떤 사과를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건지. 네, 프랑스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법 규정이 꽤 엄격하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벌금이 되게
봐서 특히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당하고 유죄 판결되면은 벌금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뉴스들 가끔 봤거든요. 그 전에도 그렇게 제도적인 거를 떠나서 은연중에 있는 인종차별이 있죠, 늘. 그리고 어학연수를 받을 때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시안을 차별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는 게 아시아는 그냥 아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띵했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멀티컬처님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하신 것 같은데 인종차별은 어느 사회나 있어.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에도 지금 있고 미국도 뭐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인종차별이 있었어라고 그냥 올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려면은 이런 이민 세대의 자녀들이 정치권에도 나가고 정치나 사회 문화에 그 파워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투표권이 있는데 여기 이 나라 투표가 정말 너무 뭐 할 게 많아서 잘 안 했거든요. 그게 좀 후회되더라고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저는.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거가 인종차별이고 어떤 건 인종차별이 아니었는지를 우리 개개인의 그런 에피소드나 상황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막 인종차별이라는데 그게 인종차별이야? 이런 거 되게 많죠. 맞아요. 그런 거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우리가 진짜 인종차별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일 때 그건 인종차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건 한번 얘기해볼 만할 것 같아요.